도시 외곽을 따라 이어지는 한 노선에는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운행되던 버스가 있었다. 번호는 178번. 이 노선은 주거 지역과 오래된 상가 지대를 연결하고 있었고, 학생과 직장인, 늦은 시간 귀가하는 사람들까지 매일같이 이용하던 평범한 노선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차량은 오래되지도 새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눈에 띄는 특징도 없었다. 정류장에 도착하면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타고 내리며 다시 다음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저 도시의 일상 속에 섞여 있던 버스였다. 178번 버스의 마지막 운행 시간은 늘 같았다. 밤 11시 29분.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승객을 태우지 않았고, 버스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고지로 돌아갔다. 이 시간은 운전자 교대 기록에도, 정류장 시간표에도, 버스 회사 내부의 운행 로그에도 같은 방식으로 남아 있었다. 늦은 밤 11시 29분 이후에 178번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간대였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밤 12시에 178번을 봤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늦은 밤에 시간을 착각했을 수도 있었고, 비슷한 노선을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었다. 도시에서는 그런 말이 종종 돌았고, 대부분은 금방 사라지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밤 12시를 조금 넘긴 시각, 정류장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이 같은 버스를 봤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버스의 크기, 색깔, 창문의 배열과 문 위치까지 낮에 보던 178번과 완전히 같았고, 앞유리에 적힌 번호도 분명히 178번이었다. 목격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버스를 설명하는 방식은 묘하게 비슷했다. 정류장에 도착하는 순간의 느낌, 문이 열릴 때의 정적, 그리고 내부에서 새어나오던 빛까지 세부적인 부분에서까지 설명이 겹쳤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차이점은 번호판의 색이었다. 낮에는 분명 흰색이던 번호판이 밤 12시에 나타난 버스에서는 붉은색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색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드러나는 붉은 빛이었다. 어떤 사람은 그 번호판이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붉은색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버스 내부도 평소와 달랐다. 환한 백색 조명 대신 통로와 좌석 사이에는 어둡고 은은한 파란 빛이 깔려 있었다. 그 빛은 밝지 않았고 사람을 비추기 위한 조명 같지도 않았다. 버스 안의 공간은 그 빛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차갑고 낮게 깔려 있었다. 버스는 정류장에 정차했다. 하지만 문이 열릴 때 익숙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공기압이 빠지는 소리도 발판이 내려오는 소리도 없었다. 문은 조용히 열렸고 그 순간 정류장 주변의 소리는 잠시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여러 사람이 말했다. 그리고 그때 버스 안에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내려왔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태와 비슷했고 윤곽이 분명하지 않았다. 머리와 몸통,
다리의 구분이 흐릿했고 지면에 그림자도 생기지 않았다. 발을 딛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아서 어두운 부분 한 곳에는 분리되어 내려온 것처럼 보였다. 그 장면을 직접 본 사람 중 한 명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사람 같긴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그림자가 정류장 쪽으로 사라진 뒤 버스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문은 다시 조용히 닫혔고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은 채 버스는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늘하고 차가운 밤 공기만 남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림자를 본 날을 기준으로 하루나 이틀 사흘째가 되면 이유 없이 날짜를 확인하게 되었고 밤이 되면 시계를 자주 보게 되었다. 네 번째 날이 되면 괜히 주변 사람들의 안부가 조심스럽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이 되기 전 어김없이 누군가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사망 원인은 모두 달랐다. 사고였고 병사였으며 자연사로 처리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공통점은 분명해 보였다.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는 모두 178번 버스가 목격된 정류장과 멀지 않은 거리였다는 점이었다. 이 일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밤 12시라는 시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류장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은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발걸음을 늦추거나 아예 다른 길로 돌아갔다. 버스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본능적으로 발걸음이 멈춰졌다. 그리고 누군가가 죽은 다음 날 밤, 정확히 12시가 되면 178번 버스는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이번에는 버스 안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들은 정류장에 내리지 않았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아무 소리 없이 버스 안쪽으로 향했다. 마치 그곳이 이미 돌아가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 장면을 본 사람 중 한 명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이후로 사람들은 밤 12시에 정류장을 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버스는 사람의 시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목격자가 없는 밤에도 같은 패턴은 이어졌고 다섯 번째 날의 사망 소식은 변함없이 전해졌다. 버스 회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부인했다. 회사는 이렇게 말했다. 178번 버스는 밤 11시 29분 이후 운행하지 않고 차량 기록에도 그 이후 이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GPS 기록 역시 밤 12시에 도로를 달린 흔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을 부정하지 못했다. 붉은 번호판, 푸른 내부 조명, 그리고 조용히 내려오던 그림자. 정류장 근처에 살던 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12시만 넘기면 버스가 먼저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178번 버스는 낮에는 평범하게 운행된다.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하고 내리면서 일상을 이어간다. 하지만 밤 12시가 되면 그 버스는 더 이상 사람을 태우지 않는다. 그 대신 그날 밤의 끝자락에서 다음 그림자를 기다리듯 정류장에 조용히 서 있다. 그리고 오늘 밤도 도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잠들고 누군가는 또다시 시간을 세고 있다.